알겠습니다. 예, 되겠습니까? 네,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비롯한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 하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난주 하느니 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서 높아지는 것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매우 필요합니다. 더욱이 가계부채의 절대량이 지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투기 조장 정책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금리 변동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린 저신용자, 영세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계층과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은 한계 가구들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다듬어지고 내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빚으로 집 사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총량 관리와 취약차주 지원을 목표로 신 DTI 도입 등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강화 방안과 벼랑 끝에 내몰린 다중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한계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높은 가계부채는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큰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 같은 족쇄를 풀 열쇠이며 가계의 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의 걸림돌을 없애고 본격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내일 발표될 종합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당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신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수홍식 금감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청약 조건을 완화하고 양도세 완화 등 일련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를 추진하고 또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건설 경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는 불균형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고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난과 전세난 등의 피해는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도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에 불씨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또 양적 완화의 기조가 끝나가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금융뿐만 아니라 주거 및 소득 그리고 복지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유지하고
취약 차주 등 서민의 부담과 불안은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하고 또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서 당장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총량면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빠른 속도로 증권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금리 변동에 취약한 고위험 가구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상환 능력과 구조적인 증가 원인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토대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총량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충분한 정책 시계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연착륙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차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상한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계부채 총량 측면에서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선진 여신심사 관행 정착이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서 신 DTI와 DSR을 도입하겠습니다. 차주의 상한 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18년 하반기 중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도입하여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안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랐던 제2금융권, 집단대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리스크 관리 강화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 장치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한 차주별 맞춤형 지원 방안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하거나 양호한 차주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소득과 대출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는 한편 채무 상환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연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제기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책의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고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빚을 제때 잘 갚아갈 수 있도록 가계의 소득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소득 주도 및 혁신 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 상환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기자들 정리된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